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실기 필답형에서 2015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회 기출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에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그죠? 필기에도 한 번씩 나왔었고요. 작업형 넘어가도 한 번씩 또 출제가 됩니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할 때는 본체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버팀줄을 3줄하고 드럼이 있고 와이로프 도르래를 설치하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거든요. 첫 번째 여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본체에서 연결부 풀림이나 손상 유무, 그죠? 본체 연결부에 풀림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버팀을 똑바르게 했는가 확인한다, 그죠? 자, 여기 있죠? 버팀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그죠? 드럼,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이 올바른가 보는 거죠. 권상용 와이로프, 드럼이나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할 때는요, 드럼의 중심에 설치하고 수직이 되게 설치한다. 이게 설치 상태였죠.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까지 하면 4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스탑하는 기능이다 그랬죠. 권상장치 브레이크,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까지 하면 5가지 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형에 또 잘 나오기 때문에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 비계나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 비계는요, 저기 발판을 와이로프에 매달아서 높은 곳에서 청소할 때 쓰고요. 5m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비계를 조립이나 해체하니까 첫 번째,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조립이나 해체할 때는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공통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계를 연결이나 해체 작업할 때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20cm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등 사용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쉽죠, 그죠?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이렇게 붕괴나 낙하의 우려가 있는 데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그죠? 그래서 달 비계나 높이 5m 이상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은 첫 번째,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하자. 두 번째,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작업을 중지하자. 세 번째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조치를 하자. 또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자. 출입 금지 표시를 게시하자는 겁니다. 하나 더 넣자면 비계를 연결 해체 작업할 때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달 비계 안전 계수입니다. 첫 번째, 달기 와이로프, 달기 강선. 와이로프나 강선일 때 안전 계수 10 이상이다, 그죠? 자, 와이로프나 강선이 아니라 달기 체인이나 달기 훅, 강제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5 이상입니다. 달기 강대와 달 비계의 하부나 상부 지점, 매다는 상하부 지점이 강제일 때는 2.5였죠. 목재는 약하니까 5 이상,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업형에도 잘 나온다고 했다, 그죠? 현재는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합니다. 전기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요,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을 하다가 짜릿함을 느낀 근로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떨어진 원인이 짜릿함 때문이죠. 이때 기인물은 전기 용접기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게 문제가 없었고요. 발판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졌다라는 건 발판이 좋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기인물은 작업 발판이 됩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다쳤다 했기 때문에요.
직접 충돌한 부분, 접촉한 부분 바닥이 가해물이 되고요. 재발생 형태는 떨어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속 붕괴의 외적 원인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흙을 이렇게 너무 높이 쌓는 거죠. 그죠? 절토나 깎는 거고요. 성토는 쌓는 높이의 증가. 그죠? 절토, 성토 높이 증가. 그 다음에 똑같은 높이라도 좀 이렇게 쌓으면 덜 넘어지는데 기울기가 기울 때죠. 경사나 기울기 증가. 그죠? 세 번째, 흙을 쌓아놨는데 여기에 진동이나 반복해서 하중을 가한다면 붕괴되겠죠. 진동, 반복, 하중의 증가. 네 번째는 물이다. 그죠? 지표수나 지하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흙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무거워졌다는 건 흙 사이에 물이 스며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절토, 성토 높이 증가, 경사, 기울기 증가, 진동, 반복, 하중의 증가, 지하수 등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다, 그죠? 자맘, 우물통, 수직갱. 자, 이런 건물 떠올리라 했죠, 그죠? 이런 공간입니다.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불착 작업을 할 때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입구는 좁은데 길게 내려가니까요. 첫 번째는 산소 결핍이다. 그죠?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합니다. 자,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고 추락하겠습니다. 그죠? 오르내리는 설비 2번이죠.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합니다. 깊이가 얼마였습니까? 20m 기준. 그죠?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통신 설비를 설치한다. 또는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그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크레인은 일반 천정 크레인 그려놓고 기억하자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줄이 끊어지면 사고 나는데 줄인데요. 와이로프는 정기 점검 때 확인했다라고 보고 통하는 곳을 보자라고 했죠. 그죠? 첫 번째,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는 레일이죠. 잘못하면 이탈한다. 그죠?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 직전에 멈춰야지 사고를 막으니까 스탑 기능이다 그랬죠.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스탑하는 공가 방지 장치, 기계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 기능,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분진이나 유해가스나 내연기관 배기가스 수증기 등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죠? 앞이 흐려져서 앞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작업 차량의 근로자가 충돌, 협착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그죠? 분진이나 가스나 수증기를 밖으로 빼내는 거죠. 환기하거나 살수,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게 하는 살수 2가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그죠? 요건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인리의 사고 방지 대책 5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했습니다. 하인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뭐 하자? 사람을 뽑자 했죠. 사람을 뽑아서 전담해서 일할 사람을 뽑자. 그죠? 1단계 안전조직입니다. 자, 이제 안전관리자가 뽑혔다. 그죠? 안전관리자는 뭐 하자? 사실의 발견, 우리 주변에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사실 위험을 발견하자라고 했다. 그죠? 자, 우리 작업장 발견하니까요. 프레스 제일 위험해요. 그러면 그 방법을 분석하자. 분석해서 사고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시정 방법을 선정하고 이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자. 이때는 3.1을 적용하자 했었다. 그죠? 이렇게 5가지 단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 파란색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건설 재료나 시공 쪽에서 필답형의 비중이 별로 없죠. 어쩌다 한 문제 시공 파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따로 체크하시고 일단 시공이나 재료는 필기에서 중요했다고 해서 실기에 그걸 다시 훑어보실 필요는 없죠. 기출에 나온 정도만 암기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중, 수중, 바닷물 등 해수공사에 적합한 시멘트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한중공사에 적합한 시멘트는 3종 조강 포틀이죠. 그죠? 예,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고요. 해수공사는 5종 내황상형 포틀랜드 시멘트. 그죠? 요 두 가지 그냥 기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네, 요거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쩌면 적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또 정확하게 기억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다음 보기는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입니다. 자,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그죠? 거푸집, 지보공의 해체는 항상 해체를 할 때는 순서에 의하여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순서가 잘못되면 붕괴되어 버리니까요. 자, 괄호를 배치하자 했는데요. 법에서는 관리감독자지만 이게 조금 작업 지침으로 내려갈수록 세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담당자입니다. 자, 근데 이게 관리감독자라고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예, 여기 그 기준에서는 안전 담당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할게요. 두 번째, 거푸집 지보공은 콘크리트 자중, 시공 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괄호를 가질 때까지, 그죠? 거푸집이나 지보공은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되겠죠. 그죠? 견디는 힘,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해체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 등 이거 보호구라고 적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호장구. 보호구 말고 여러 가지 안전에 필요한 장구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 금지겠죠. 그죠? 출입 금지 조치를 합니다. 동시 작업. 동시는 상하죠. 예, 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바로 위에서 작업하다가는 자재 같은 게 떨어질 우려 있죠. 상하 동시 작업은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합니다. 보호 또는 슬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 보나 슬라브 거푸집은 수평 부재입니다. 거푸집에 낙하 충격으로 인한 뭐가 이렇게 물체가 떨어졌는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죠? 이것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요거는 뭐 자주는 안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까지는 아니고요. 자, 여기에 예, 작업 기준, 작업 지침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그저 잘 안 나왔죠?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장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사다리에 필요한 미끄럼 방지 장치를 적으시오인데요. 세부적으로 구분했죠. 실내용으로는 보통 사다리 밑에 고무 있죠, 그죠? 인조 고무가 적합합니다. 집안이 평탄한 맹땅은 쐐기형 강 스파이크가 좋고요. 돌 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 이렇게 마감을 한 돌로 마무리했을 때는 미끄럼 방지 판자나 미끄럼 방지 고정쇠가 좋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 뭐 일단은 빨간색부터 암기하시고 여유 되시면 봐주신 게 좋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별표 3개입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표지를 분류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표지의 종류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를 2가지씩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금지 표지가 있죠.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적을 것 같지만요. 막상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가면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요 중에 나는 뭐를 기억한다. 그죠? 걸어가지 않는 출입금지, 들어가지 않는 출입금지, 걸어가지 않는 보행금지, 쓰지 않는 사용금지, 담뱃불 금연, 성냥불 화기금지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고 표지 있다. 그죠? 위험물질 경고 있죠. 마른 몹니다. 그죠?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그 다음에 제일 긴 거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경고 표지죠.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 전기, 매달린 물체, 낙하물, 고온, 저온, 몸 균형 상실, 레이저 광선, 위험 장소. 그죠? 요 중에 한 3가지씩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불붙는 인화성, 산화성, 폭발성, 뭐, 그죠? 그 다음에 고온, 저온, 낙하물, 이런 거 기억하기 쉽잖아요.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는 게 지시표지죠. 그죠? 지시표지가 있고요. 자, 네. 지시표지는 보호구 종류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보안면, 안전모, 귀마개,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복. 그죠? 자, 머리에는 위에서부터 머리 안전모, 그 다음에 눈에 보안경, 코, 입에 방독 마스크, 방지 마스크, 방진 마스크, 송기 마스크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손에는 안전장갑,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내 표지 있다. 그죠? 안내 표지는 녹십자, 응급구호,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있고요. 요까지 말고 또 한 개 더 있죠? 출입금지 표지해도 되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해도 상관없습니다. 허가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성면 취급 해체 제거, 금지 유해 물질 취급 또는 뭐 작업장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휴율 별표 3개다. 그죠? 연평균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이 1명이고요. 신체장애 등급 14급이 2명, 가류가 30일 1명, 가류 7일이 1명 발생했습니다. 강도율을 구하고 강도율 의미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강도율의 공식은 근로 총 시간수분의 얼마나 강한가는 근로 손실 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일 못하고 쉬는 근로 손실 일수. 기니까 동그라미 3개 붙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근로손실 일수인데 휴업 일수, 요양 일수, 입원 일수, 출근하지 않는 3가지가 주어질 때는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를 해줘야 근로손실 일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총 근로시간수 계산하겠습니다. 연평균 근로자 100명 곱하기 근무 조건이 없다는 건 하루에 8시간 곱하기 300일 하나 똑같다. 그죠? 연 2400시간이다. 그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분의 사망 1명에 대한 근로손실 일수 7,500일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가료라는 게 없죠. 이게 과거 기출이다 보니까 가료가 나왔는데요. 가료는 통원 치료와 같은 개념이에요. 출근은 했는데 치료받으러 가는 만큼 손실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출근 안 하는 날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줄 필요는 없고요. 손실이 생긴 일자기 때문에 뒤에 더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일이 1명이죠. 30 곱하기 1. 그죠? 7일이 1명. 7 곱하기 1. 그 다음에 신체장애 등급 14급은 근로손실일수가 50일이잖아요. 이게 2명 곱하기 2다. 그죠? 요게 되었죠.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하면 31.82가 되고 단위 없죠. 자, 그 다음 강도율의 의미입니다. 강도율은 이렇게 해서 1번, 요게 2번이다 그랬죠.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이다 라고 했죠. 그죠? 강도율 31.82라는 건 1000 근로시간당 31.82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했다라는 걸 뜻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회 기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핑 현상과 보일링 현상을 설명하시오. 자, 일단 보일링 현상부터 기억할게요. 보일링은 끓는다라는 뜻이다 그랬다. 그죠? 끓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 물이 잘 스며드는 어떤 집안에서, 사질 집안에서, 뭐 때문에? 물 때문이죠. 지하수에 의하여 결국은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다 했죠. 그죠? 사질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차 또는 지하수 차에 의하여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치는 현상이다. 모래의 액상화 현상이다 해도 되고요.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해도 틀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일링 현상이 먼저 발생이 되어서 파이핑 현상은 파이프라는 건 물이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그죠?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집안 내에
물의 통로, 파이프가 생긴 거예요. 생기면서 흙이 쇄골, 물이 지나가니까 흙이 이렇게 침식된다라고 하죠. 파이는 현상을 쇄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링으로 인하여 집안 내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물이 지나가는 쪽에 흙이 쇄골되는 현상을 파이핑 현상이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하죠. 철골 공사에서 작업을 중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풍속은 초당 얼마? 10m 이상인 경우가 되겠다. 그죠?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이고요. 강설량, 누는 부피가 크죠? 시간당 1cm입니다. 그죠? 이건 센티미터, 밀리미터고요. 1시간당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채석 작업, 돌을 그저 채취하는 채석 작업의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돌을 캐내려면 화약 발파해야 된다. 그죠? 자, 첫 번째는 발파하는 방법. 이제 화약을, 암석을 이제 균열 4개 발파시켰거든요. 요걸 작게 분할해야죠. 그죠? 두 번째, 암석의 분할 방법. 쪼갰죠? 가공해야죠. 그죠? 암석의 가공 장소. 이렇게 가공했다면 적재, 실어서 운반 밖으로 꺼내와야 된다. 그죠? 적재 및 운반. 자, 그래서 토석이나 암석의 적재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고요. 이렇게 작업하는 동안 제일 중요한 거는 낙반, 돌이 굴러 떨어지거나 붕괴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객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 방지 방법,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 터널 굴착 작업에서 터널 내의 공기 오염의 원인 4가지입니다. 터널이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산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산소 결핍 공기, 이것도 공기 오염이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작업원들이 호흡하죠.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뜻해요. 우리가 호흡하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그죠?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하기 위하여 트럭 등이 들어가죠. 덤프 트럭 등에 배기가스, 자동차 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밀폐되다 보니 오염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 땅 속에서 용출되는 유해가스. 땅을 파다 보면은 땅 속에서 이제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하자면 터널 굴착하려면 화약 발파하잖아요. 화약 발파에 의한 연기와 가스 뭐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작업평까지 중요합니다. 가설 통로의 구조 또는 가설 통로 설치 시의 준수사항 5가지를 적으세요. 자, 통로니까요. 경관 구조로 해야 된다. 그죠? 가설 통로 경사로 생각하면서 우리 공부했죠. 경사는 몇 도? 30도 이하로 합니다. 30도의 절반이다. 그죠?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자 했습니다. 올라가다가 2m가 넘어서 추락이 우려될 때는 뭐를 설치하자?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는 게 수직갱이다. 그죠? 계속 내려가면 가속도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계단 참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직갱이 제일 길다 그랬죠.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합니다. 자, 올라가는 비계 다리, 그죠? 비계 사이에 다리 만드는 겁니다. 8m 이상인 비계 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자, 요거는 작업형에는 숫자, 괄호 비우고 숫자 적으시오도 나오죠. 그래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왔죠. 그죠? 인간의 적응기제. 적응기제는 인간이 행동하는 양식인데요. 도망가는 도피기제가 있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기제가 있죠. 예를 2가지씩 들어보시오. 그죠? 도피하는 건 고립, 나 혼자 떨어지죠. 퇴행, 어릴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립이나 퇴행 또는 억압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 자신을 방어하는 건 승화, 나를 더 훌륭하게 하고요. 합리화시키고 또는 뭐 보상, 그죠? 이런 게 쉽죠. 퇴행이나 고립, 합리화나 승화 이렇게 한 2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교육 좀 기억하시면 좋다, 그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집안을 굴착합니다. 이번에는 특별교육이에요, 그죠? 자, 일단은 집안을 굴착해야 되니까 삽 들고 파야 될지, 그죠? 기계로 파야 될지, 집안의 형태, 구조나 굴착 요령, 집안의 형태에 따라서 굴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집안의 형태, 굴착 요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굴착하다가 중요한 건 붕괴죠. 집안 붕괴재 예방에 관한 사항. 그죠? 자, 세 번째는 한 세 가지, 이거는 다섯 가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그 밖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 네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건 문제다 보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자, 보통 한 세 가지 기억한다면 집안의 형태에 따라 굴착하는 요령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붕괴재해를 예방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보호구의 종류, 사용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넣자면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작업 방법 요거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조금 출제된 거는 특별교육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파란색 별표, 그죠? 자, 건축 시공 쪽인데요. 일단 출제된 것만 답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PS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응력 도입, 응력, 힘을 넣었죠. 즉시 응력 저하가 발생되는 원인 두 가지입니다. 응력을 넣자마자 응력 저하가 생기는 건 콘크리트의 탄성 변형 때문. 두 번째는 정착 장치라는 건 이제 스트레스 요거를 잘 고정하기 위한 장치죠. 이게 활동 움직여 버린 거다. 그죠? 콘크리트 탄성 변형, 정착 장치의 활동 요 정도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법의 내용이죠. 그죠? 요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의 근로자하고의 그의 수급인, 다시 말하면 하도급, 도급공사를 하는 거예요. 본사 직영 근로자도 있지만, 그죠? 도급공사의 근로자까지 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급 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적어라. 그죠? 첫 번째는 노사협의체는 건설에서만 한정되지만 어쨌거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작업장을 순회 점검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보체계 운영. 그죠? 어떻게 경보를 하겠다. 대피 방법. 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대피하겠다. 요걸 훈련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죠? 자, 요 정도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및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방법 등 훈련. 그죠? 또는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나 자료를 제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요거 비교할게요.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그죠? 도급사업에서 작업장을 순회 점검할 때 2일에 1회, 하루 건너 하루죠, 그죠?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하고요.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이렇게 위험한 업종은 2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도급, 그죠? 하도급하고 그 본청이 작업장을 순회 점검해야 된다는 거고요. 도급 사업의 합동안전보건 점검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구성하는 것도 점검반도 다르죠, 그죠? 요 합동안전보건 점검은 건설업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합동해서 하니까 2개월에 1회 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분기 3개월에 1회 합니다. 그죠? 요거 두 개 조금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수급인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돼요. 근데
안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급인이 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 이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다시 말하면 본청에서 도급업체 근로자 수에 해당되는 안전관리자까지 도급 사업주가 뒀을 때는 안 둬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급인 근로자만 하면 한 명이 필요해요. 여기 이제 그 도급 사업이고 여기가 본청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2명이에요. 그런데 이 도급인 근로자 거를 포함해서 본청에서 3명을 두면 여기 안 둬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뒀을 때 수급인은 안 둬도 된다. 그죠?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근로자 수 또는 동사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뒀을 때 수급인 사업주가 근로자 수나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뒀을 때나 수급인이 근로자나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작업형 또 나옵니다.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그죠? 첫 번째는 끊어져서 이었는 이음매가 있는 것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사용할 수 없고요.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여기에서 이상 초과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꼬인 것. 심하게 변형이나 부식된 것 또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고에 있는 달기 체인하고요. 섬유로프의 사용 금지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과거 기출엔 자주 나왔는데 최근은 좀 뜸하죠. 사질토는 모래죠. 계량공법. 모래는 뭐 하자? 다지자 그랬죠. 공간이 점성이 없어서 흙길이 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다져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다짐 말뚝 공법. 모래말뚝으로 다지는 다짐 모래말뚝 공법. 진동 다짐이죠. 이건 진동으로 다지는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전기로 충격가에 다지는 전기 충격 공법. 이게 이제 다짐 공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야객 주입 공법이 있습니다. 다짐 말뚝, 다짐 모래 말뚝,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전기 충격 공법, 야객 주입 공법 중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할게요. 시공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공법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흙막이 벽의 배면을 원통형으로 굴착한 후에 인장재와 그라우트를 주입시켜서 형성한 앵커 체리에 긴장력을 주어서 흙막이 벽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땅 속에 앵커체를 긴장시켜서 흙막이 벽을 지지한다 해서 어스 앵커 공법이다 라고 합니다. 지하의 굴착과 병행하여 지상에서 기둥이나 보호 등의 구조물을 축조해서 지하에 이렇게 벽체를 요거를 지하 연속벽으로 흙막이 벽으로 땅을 굴착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서요. 지상의 거를 굴착을 하고 이걸 지하 연속벽으로 하면서 흙막이 벽체로 쓰는 거, 위에서 아래로 가는 탑다운 공법,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작년 한 사업장에 총 산업재해 보상 보험액, 사고가 났을 때 산재 보상을 받았는 요거는 직접비를 뜻하잖아요. 그죠? 자, 요게 요만큼이었습니다. 하인리 방정식을 이용하여 총 손실 비용, 직접 손실 비용, 간접 손실 비용을 계산하라. 일단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액 자체가 직접 손실비죠. 그래서 직접 손실 비용은 요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하인리는요. 총재해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인데 간접비는 직접비의 4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비용은 4배 곱하기 요거 하면 되겠다. 그죠? 요게 계산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총재의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직접비 요거 더하기 간접비 요거죠. 그죠? 더하면 요게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에 돈의 단위 원 적으시는 거 빼시면 안 돼요. 이게 수치가 크다 보니까 주의하시고요. 15년 사회기출 문제 넘어갈게요. 굉장히 자주 나오죠?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 그죠? 보일링은 끓는다 그랬습니다. 물이 필요하고요. 물이 잘 스며드는 사질 집안에서 뭐 때문에 생긴다? 지하수위 차 때문에 생긴다. 그죠? 그래서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흘러가는 위치를 밑으로 흘러가게 첫 번째는 지하수위 저하. 우리가 굴착하는 부분으로 지하수가 흘러오지 않도록 두 번째 지하수의 흐름을 변경. 흙막이가 붕괴됐을 때 견디는 근입벽을 깊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서 나왔는데 또 나왔다. 그죠? 철골공사의 작업 중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풍속은 초당, 그죠? 10m 이상일 때입니다.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부피 크니까 1cm 이상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제 잘 나오죠, 그죠? 보기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터널 신설공사입니다. 그죠? 건설공사 총 원가액이 100억 원이고요.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의합. 요거 다시 말하면 대상액이 되겠다. 그죠? 대상액이 60억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터널을 만드는 공사는 굉장히 큰 공사죠. 중건설공사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중건설공사이면서 대상액이 60억 원이니까요. 이거는 대상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가 되겠죠. 이때 적용 비율은 2.4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전관리비는요. 작거나 큰 공사,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일 때는 대상액에다 비율만 곱해주면 되었죠. 어중간한 공사, 그죠?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대상액의 비율을 곱했는데 기초액을 더해준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6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60억 원에다가 곱하기 비율 0.0244 해주시면 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죠? 작업형을 대비해서는 별표 한 개 더 붙여도 괜찮습니다. 달 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을 할 때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관리 감독자의 업무는 공통이죠. 첫 번째, 거의 이게 들어갔다, 그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 작업을 진행한다 이랬는데요. 안전작업 방법, 근로자 배치를 결정한다. 이게 한 개 추가되었죠. 작업 진행을 감시한다. 그죠? 두 번째, 우리 관리감독자 업무의 두 번째 공통, 거의 다 이거죠. 기구, 공구를 점검해서 불량품을 제거한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기구, 공구, 안전대, 안전모. 왜냐면 달비계나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할 때는 추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대, 안전모 넣어주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보통은 기구나 공구나 재료의 결함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인데 따로 떼놨죠. 재료의 결함을 점검, 불량품 제거.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의 공통의 세 번째는 보호구 착용 상황이었거든요.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인데 추락이기 때문에 안전대, 안전모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이렇게 네 가지 되겠다. 그죠?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형에도 나오니까 이거 암기하겠습니다.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하여 누전은 누설 전류예요. 전기가 새어 나오는 거. 그죠?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기구. 자, 누전 차단기는요, 누전이 잘 생기기 때문이다. 그죠? 어떤 곳에 누전이 잘 생기는가 하면 주변에 전기가 좋아하는 게 있죠. 전기는 전선보다 그게 좋아서 자꾸 밖으로 나와요. 전기 누전이 잘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죠? 전기가 좋아하는 첫 번째는 땅이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땅은요. 땅으로 흐르는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렇게 대지전압이 150을 넘을 때는 접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동하거나 휴대하는 전기기계기구 접지를 일일이 못하니까 누전 차단기를 꼭 하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땅은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입니다. 두 번째 전기는 물을 좋아하죠. 그죠? 자, 물이다. 그죠? 물 등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의 전기기계기구가 되고요. 세 번째는 금속을 좋아한다. 그죠? 세 번째, 금속이다. 라고 했죠. 그죠? 철판,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이나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입니다. 네 번째는 임시배선이다. 그죠? 완전한 배선도 누전이 잘 생기는데요. 건설공사에서는 대부분 임시 배선이에요.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연결한 배선이죠. 누전이 훨씬 잘 생깁니다.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예, 작업편까지도 잘 나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계단이나 계단 참의 강도는 500kg이었죠. 그죠? 이상이어야 합니다. per 미터 제곱. 그죠? 1m 제곱당 500kg 이상이어야 됩니다. 안전율은 4 이상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계단의 폭은 공사용 가설 계단이거든요. 폭이 1m 이상으로 좀 넓습니다. 계단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공간에 천정 높이 2m 그랬죠. 그죠? 위로 높이 2m 있는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은 천정 높이 2m 이상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라. 올라가다가 1m가 넘을 때는요, 떨어질 우려 있으니까 개방되어서 떨어질 우려 있는데 안전난간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 자, 할 수 있는 거. 해촉할 수 있는 경우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위촉할 수 있는 대상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는 사람. 근로자 대표가 우리 회사 근로자 중에서 이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어떻습니까? 사장님께 물어보는 거죠. 사업주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잖아요. 그죠? 좀 줄일게요. 노동조합이나 그 지역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될 수 있고요.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3가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할 때 되고요. 노동조합이나 그 지역 대표 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 사업주 단체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은 건립증,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 바람이 불 때 견디는 능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높이는 20m 이상 될 때이고요. 건물의 폭과 높이다. 그죠? 폭은 좁은데 높이가 높이 올라갈 때 바람 불면 잘 넘어가겠죠. 폭과 높이 비가 1:4 이상일 때입니다. 단면 구조가 일정할 땐 덜한데요. 이렇게 막 튀어나와서 차이가 있을 때, 그죠?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기둥이 한 개로 한 기둥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죠?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 연결 기둥일 때이고요. 이음부가 현장 용접, 항상 현장 용접은 불량이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철골량이 평방미터, 미터 제곱당 50kg 이하, 이렇게 철골이 적게 들어갔을 때도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종류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암기법 보면서 할게요. 자, 안전인증 대상은 대부분이 안전검사로 넘어와요. 위험한 기계 기구니까 안전인증 받았죠? 주기적으로 안전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안전인증 대상 중에서 손 다치는 기계 있었죠. 그죠?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있었죠. 근데 절곡기 빠지고 전단기만 들어갑니다. 사출성형기, 롤러기까지 안전검사 받아야 됩니다. 자,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다 받아야 되고요. 폭발하는 압력용기, 그 다음에 추락하는 고소작업대 여기 가 있죠. 그죠? 추가로 극소 로봇이 고소, 높은 곳에서 큰 원을 검사한다. 안전검사다. 이렇게 볼게요. 극소는 국소배기장치, 로봇이 산업용 로봇, 고소에서 고소작업대, 큰 컨베이어, 원을 원심기다. 그죠? 요까지가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자, 사출성형기 같은 경우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원심기는 가정의 조그만 믹서기 같은 거 해당 안 되고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국소배기 장치는 이동하는 조그만 건 해당 안 돼요. 이동식 제외되고요.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는 손이 낄 염려 없죠. 밀폐형 제외된다. 이것까지 봐주시면 좋고요. 크레인은 정격 하중 2톤 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 건 별표 3개짜리는 조금 괄호 안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적으시오라고 나오지 않으면 괄호 안에 건 적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가급적 적으실 때는 조건 없는 거 위주로 적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10번 그죠? 별표 3개입니다. 리프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인데요.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작업평가도 그대로 출제되니까 반드시 필답형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줄이다, 그죠?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스탑하는 기능인데요. 브레이크, 클러치인데 방호장치만 추가되었습니다.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기능 이렇게 2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참고 내용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적어라 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요, AB, AE, ABE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A는 물체의 낙하 비례고요. B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나 경감합니다. 이걸 물체의 떨어짐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떨어짐, 날아옴 또는 추락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AE는 물체의 낙하 비례, E는 감전이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합니다. 요거를 물체의 낙하 비례를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이렇게 바꿔도 괜찮다. 그죠? 그 다음에 A는 물체의 낙하 비례, B는 추락, E는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잘 안 나왔던 건데요. 집안의 붕괴나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집안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그 다음에 흙이나 뭐 토석 같은 게 붕괴가 될 때 이걸 막아주는 것을 전부 다 흙막이 지보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옹벽이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자, 2번째, 집안의 붕괴,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항상 이렇게 물이 있으면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죠? 빗물, 지하수를 배제합니다. 3번째, 갱리의 낙반, 측벽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지보공 설치하고 보석을 제거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주 출제 안 되었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 그죠?
자, 안전관리비에서 아무 관리감독자나 이게 수당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시에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을 적어보라. 그죠? 자, 첫 번째는 암기하기 쉬운 거 해볼게요. 굴착 깊이가 항상 2m부터 고소작업 해당되고 위험합니다. 그죠?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지반을 굴착할 때. 자, 굴착면 깊이가 2m 이상인 암석 굴착할 때 이렇게 굴착 넣어버리시면 되겠죠. 거푸집, 지보공, 조립, 해체. 뭐든지 높이 올라가는 조립, 해체 위험하다 했잖아요. 비계의 조립, 해체, 변경. 그 다음에 전기는요,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이나 활선 작업. 요 정도 기억하면 조금 쉬울 것 같고요. 또는 한 개, 맨홀, 산소 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요거는 질식 우려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3번. 그죠? 그 다음에, 예, 13번 끝이네요. 여기까지 하면 2015년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아닌 내용 구분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